저는 60살, 대전의 작은 골목에서 아담한 카페를 운영하는 평범한 여인 박미경입니다. 낡은 간판 아래 하루 종일 은은한 커피 향이 퍼지는 이곳은 제 삶의 작은 안식처와도 같습니다. 아침 일찍 문을 열고 단골 손님들과 소소한 안부를 나누며 보내는 시간들은 제게 큰 위로가 되곤 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지난 10년의 세월을 묵묵히 견뎌왔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고요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지만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제 인생은 격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30년간의 결혼 생활은 결국 파경을 맞았고 저는 홀로 어린 딸을 키우며 세상과 치열하게 싸워왔습니다. 이혼이라는 낙인이 주는 사회의 차가운 시선과 사람들의 오해, 그리고 불필요한 수군거림이 마치 꼬리표처럼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저는 딸의 행복만을 바라보며 굳건히 버텨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정확히 9시 정각, 저는 익숙한 손길로 카페 문을 활짝 열고 진한 커피 향을 책임질 에스프레소 머신을 예열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대전의 이 골목은 최근 재개발 열풍에 힘입어 젊은이들이 많이 유입되면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덕분에 제 카페 주변에는 화려하고 세련된 타피오카 전문점이나 프랜차이즈 카페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습니다. 그 속에서 제 카페는 어쩐지 초라하고 빛바랜 모습으로 비춰질 때도 있었지만 오랜 시간 저와 함께 온 단골 손님들은 변함없이 이곳을 찾아주셨습니다. 단골 할머니 한 분이 테이블에 앉아 따뜻한 라떼를 한 모금 들이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미경아, 여기 커피는 옛날 맛이라 참 좋아. 요즘 젊은 애들 카페는 죄다 너무 달기만 해서 영 맛이 없어. 저는 할머니의 정감 어린 칭찬에 환한 미소를 지으며 갓 내린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을 내어드렸습니다. 할머니, 저만 믿고 오세요. 언제나 옛날 그 맛 그대로 모실게요. 이런 소박하고도 진솔한 대화들이 제 하루를 가득 채우는 소중한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평온했던 일상 속으로 예고 없이 난데없는 폭풍이 몰아치듯 문이 활짝 열리며 낯익은 한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마치 멈춰버린 듯 했습니다. 믿을 수 없게도 그곳에 서 있는 사람은 바로 제 전남편 김영호였습니다. 10년 만에 마주한 그는 여전히 훤칠한 키를 자랑했지만 그 키만큼이나 무겁게 짓눌린 어깨는 구부정하게 굽어 있었고 그의 깊어진 눈빛에는 세월의 흔적과 고단함이 역력히 담겨 있었습니다. 커피 한 잔만. 덤덤하게 내뱉는 그의 낮고 중후한 목소리는 마치 천둥 소리처럼 제 귓가를 강렬하게 울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겨우 커피를 내리면서 제 머릿속에는 수많은 질문들이 혼란스럽게 맴돌았습니다. 왜 여기에? 왜 하필 지금 나타난 걸까? 10년 전 우리는 서로에게 깊은 상처만을 남긴 채 헤어졌습니다. 그는 건설 회사 일에만 매달려 집에 들어오는 날이 손에 꼽을 정도였고 저는 그런 그를 하염없이 기다리다 지쳐버렸습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은 마치 사막처럼 메말라갔고 결국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고 저는 굳게 믿었습니다. 그는 미련 없이 서울로 떠났고 저는 홀로 대전에 남아 어린 딸을 키웠습니다. 이제 딸은 27살의 어엿한 직장인으로 서울에서 일하며 가끔 안부 전화를 해올 뿐입니다. 그런데 대체 그는 왜 하필이면 지금 이 순간 제 앞에 다시 나타난 걸까요? 그는 카페 구석진 자리에 조용히 앉아 아무 말 없이 커피를 마셨습니다. 저는 바쁘게 손님들을 응대하는 척했지만 자꾸만 제 시선은 그의 뒷모습에 머물렀습니다. 낡아 보이는 재킷과 오래된 가방, 그리고 흐트러진 머리칼은 예전에 늘 단정했던 그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예전에 깔끔하고 멋있던 그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 손님들이 잠잠해진 틈을 타 저는 겨우 용기를 내어 그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근처에 일이 있어서. 우연히 지나가다 보니까 카페가 보이길래. 우연이라니? 도무지 믿기 어려운 변명이었습니다. 대전 외곽까지 무슨 일로 왔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카페를 떠난 후 저는 멍하니 앉아 카페를 정리했습니다.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연락 없던 그가 왜 갑자기 나타난 걸까?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대전의 휘황찬란한 네온사인 불빛들이 유난히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해 소파에 앉아 잊었던 옛 기억들이 마치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가 매일 아침 저를 위해 따뜻한 커피를 내려주던 시절, 딸이 태어나 서툴지만 정성껏 기저귀를 갈던 그의 모습까지. 하지만 이어진 싸움과 차갑고 날카로웠던 이별의 순간들도 함께 떠올라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문득 잠에서 깨어나니 어제의 그 어수선한 감정들이 저를 또다시 휘감았습니다. 왠지 모르게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저는 평소보다 서둘러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전 10시가 채 되기도 전 낯익은 발걸음 소리가 들리더니 카페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그였습니다. 김영호. 이번에는 주저없이 카운터로 다가와 샌드위치를 주문했죠. 샌드위치도 파는군요. 그는 어제보다 조금 더 편안해 보이는 얼굴로 물었습니다.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요즘 젊은 손님들이 많이 찾아서 새로 추가했어요. 그 말을 들은 그는 엷은 미소를 지으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여전히 손맛은 좋네. 그 짧은 한마디에 제 가슴은 다시금 쿵 하고 울렸습니다. 과거 그는 제가 만든 음식을 먹을 때마다 늘 그렇게 칭찬하곤 했습니다. 그 옛날에 다정했던 목소리가 제 귓가에 생생하게 울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애써 모르는 척하며 다른 손님들을 응대하느라 바쁜 척했지만 제 마음속은 복잡한 감정들로 요동쳤습니다. 정말 우연일까?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수많은 의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그는 매일 오전 10시쯤 어김없이 카페에 나타났습니다. 늘 그랬듯이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주문했고 가끔은 새로 들여놓은 수제 쿠키를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언제나처럼 구석진 자리에 조용히 앉아 아무 말 없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말수는 여전히 적었지만 가끔 저와 눈이 마주치면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카페 문이 열릴 때마다 그의 발걸음을 기다리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10년 전 우리가 서로에게 깊은 상처만을 주던 날들이 떠올라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제 마음을 덮치기도 했습니다. 어느 한가로운 오후 카페에 손님이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가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여기 분위기 좋네요. 손님도 많고.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버티는 거죠. 젊은 애들 덕에 요즘 좀 바빠졌어요?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조심스럽게 제게 물었습니다. 너 잘 지냈어?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10년 만에 그에게서 들은 첫 번째 사적인 질문이었으니까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냥 살아? 당신은? 그는 한숨을 쉬며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냥 살고 있어. 그의 말투에는 깊은 피로와 고단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건설회사 관리자로 늘 당당하고 활기 넘치던 사람이었지만 지금의 그는 모든 열정을 잃어버린 듯 지쳐 보였습니다. 더 이상 캐묻지는 않았지만 제 마음속 의문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그는 왜 매일 여기에 오는 걸까? 단순히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규칙적인데.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의 지친 모습과 그가 내뱉은 짧은 한마디, 그리고 저의 대답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10년 동안 후회했다니? 나도 마찬가지 아닌가? 여러분, 사랑이란 이토록 복잡하고도 미묘한 감정 아닐까요? 미움과 그리움이 뒤섞인 채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저는 그의 다음 방문을 기다렸습니다. 매일 아침 카페 문을 열 때마다, 그리고 문이 열리는 작은 소리에도 제 가슴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기대감과 함께 찾아오는 과거의 그림자에 대한 두려움이 공존하는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매일 아침 9시 반쯤이면 어김없이 카페에 나타났습니다. 낡았지만 깨끗한 옷차림으로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와 늘 앉던 구석 자리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커피 한 잔. 그의 주문은 한결같았지만 저를 향한 그의 옅은 미소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도 모르게 카페 문이 열릴 때마다 그를 기다리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무의식적으로 그의 존재를 제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10년 전 우리가 서로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만을 주었던 그 날들의 기억이 떠올라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제 마음을 덮치곤 했습니다. 어느 한가로운 오후 카페에 손님이 없는 틈을 타 저는 그의 행동에 시선을 빼앗겼습니다. 그는 작은 노트를 꺼내 무언가를 꼼꼼히 적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물었죠. 뭐 적는 거예요? 그는 제 질문에 쑥스러운 듯 옅은 미소를 지으며 노트를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노트에는 깨알 같은 글씨로 과거의 일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옛날 생각나서 여기 우리 딸이랑 공원 갔던 날. 노트의 한 페이지에는 딸이 어릴 적 공원에서 그네를 타던 순간이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너 그때 정말 행복해 보였어? 그의 나지막한 말에 제 가슴은 순간 먹먹해졌습니다. 그때는 다들 행복했지. 저는 애써 시선을 돌리며 대답했습니다. 그 행복했던 시절이 너무나 아득하게 느껴져 가슴 한편이 아려왔습니다. 그날 저녁 카페 문을 닫을 무렵 그가 조심스럽게 제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오늘 좀 같이 걸을까? 바람도 좀 쐴 겸. 저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공원까지? 예상치 못한 그의 제안에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기대감이 피어올랐습니다. 우리는 대전의 한적한 공원을 향해 말없이 걸었습니다. 가을 바람이 붉게 물든 단풍잎 사이를 스치며 부는 길은 마치 우리의 마음처럼 쓸쓸하면서도 아름다웠습니다. 여기 딸이랑 자주 왔었지. 그의 말에 저는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응? 그네 타는 거 정말 좋아했잖아? 우리는 조심스럽게 옛날 이야기를 나누며 가끔씩 웃었습니다. 그 순간 지난 10년이라는 시간이 마치 아주 먼 과거의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걷다 보니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여기 온 거 우연 아니야? 그의 말에 저는 멈칫하며 그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는 깊은 한숨을 쉬며 나지막이 고백했습니다.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너 생각 안 한 날이 없었어. 내가 다 망쳤지. 그냥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보고 싶었어.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고백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금 와서 왜? 제 목소리도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떨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말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 말에 제 가슴은 마치 거대한 파도가 덮치듯 격렬하게 울렸습니다. 10년 전 지독했던 싸움, 차가운 침묵, 그리고 잔인했던 이별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지치고 피곤해 보이는 얼굴을 보니 미움보다는 알 수 없는 안쓰러움이 먼저 앞섰습니다. 나도 힘들었어. 당신 없이. 저는 결국 솔직한 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우리는 다시 말없이 걸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지난 세월 동안 쌓여온 아픔과 깊은 후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의 산책은 우리의 닫혔던 마음의 문을 조금이나마 열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며칠 뒤 그는 예고 없이 카페로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장미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거 내가 좋아할 것 같아서. 갑작스러운 꽃 선물에 저는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왜요? 그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옛날에 내가 꽃 자주 줬었잖아. 그의 말에 저는 순간 40년 전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연애 시절 그는 종종 아무 날도 아닌데 저를 위해 꽃을 사와 저를 환하게 웃게 하곤 했습니다. 그 옛날에 다정했던 순간들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다가왔습니다. 고마워요. 저는 그의 손에서 꽃다발을 받아들며 어색하지만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꽃 향기만큼이나 따뜻한 그의 마음이 제게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그 후 우리는 의도적으로 혹은 우연처럼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카페 문을 닫고 함께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먹거나 대전의 한적한 거리를 산책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제 취향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늘 제가 좋아하던 된장찌개를 주문하며 말했습니다. 너 이거 좋아했지? 그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직까지 기억해요? 그는 담담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너에 대한 건 다 기억해. 그 진심 어린 한마디에 제 마음은 알 수 없는 따뜻함으로 가득 찼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또다시 상처받는 건 아닐까? 이 감정을 믿어도 될까? 그러던 어느 날 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아빠랑 자주 만난대? 동네에서 소문났어? 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역력했습니다. 응, 가끔 봐.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딸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조심해. 아빠가 그때 엄마한테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알잖아? 딸의 말에 제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딸의 걱정이 당연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받았던 상처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이 바로 딸이었으니까요. 고마워 딸. 엄마 알아서 잘할게.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딸의 걱정은 제 마음속에 잠자고 있던 불안감을 다시 일깨웠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평소보다 일찍 카페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거 넣어주려고? 그는 상자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은은하게 빛나는 은색 귀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아셨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예전에 이거 잃어버려서 아쉬워했잖아. 그의 말에 제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는 정말 저의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잃어버렸다고 아쉬워했던 사소한 것까지도 말이죠. 고마워요. 정말? 근데 나 아직 준비 안 됐어? 저는 솔직하게 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내가 기다릴게. 그의 배려심 가득한 모습에 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날 밤 대전의 고요한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건 뭘까? 그의 진심을 믿고 싶었지만 과거의 아픔이 주는 두려움이 여전히 저를 강하게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선물은 제 마음을 흔들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불안감도 안겨주었습니다. 그의 귀걸이 선물 이후 저는 그의 카페 방문을 전처럼 어색해하거나 불편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매일 오전 9시 반 그가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와 늘 앉던 구석 자리에 앉는 것을 은근히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사소한 대화들이 오가고 가끔은 서로의 눈빛 속에서 긴 세월이 만들어낸 알 수 없는 교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저를 공원으로 초대했습니다. 바람 좀 쐬자. 카페에서만 지내는 것 같아서. 그의 배려에 저는 기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전의 한적한 공원, 가을 단풍이 붉게 물든 그곳에서 우리는 나란히 걸었습니다. 여기 딸이랑 자주 왔었지. 그의 나지막한 말에 저는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응, 그네 타는 거 정말 좋아했잖아. 우리는 조심스럽게 옛날 이야기를 나누며 가끔씩 웃었습니다. 그때 그는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투박했지만 왠지 모르게 편안했습니다. 화나면 말해. 그냥 옛날 생각나서. 나도 모르게. 그의 말에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그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그 순간 제 가슴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과거의 두려움이 여전히 존재했지만 그의 따뜻한 손길에 제 마음은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칠 뒤 그는 저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내일 우리 집 와볼래? 내가 밥 해줄게. 저는 그의 말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당신이 요리를 해? 언제부터? 그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이며 대답했습니다. 10년 동안. 좀 배웠어? 그의 변화된 모습에 저는 신기함과 동시에 기대감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그의 대전 외곽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단출하지만 정갈하고 깔끔하게 정리된 집에서 그는 된장찌개와 불고기를 직접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와, 진짜 잘했네. 저는 그의 솜씨에 진심으로 감탄하며 밥을 먹었습니다.
그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가 좋아할까봐? 연습했어?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으며 그는 진지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미경아, 나 정말 미안해. 그때 너한테 너무 소홀했고 내 마음대로만 생각했어.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근데 나 아직 무서워. 저는 솔직하게 제 불안감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제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내가 증명할게. 내 마음이 편안해질 때까지 기다릴게. 우리는 그 후로도 자주 만났습니다. 함께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봤습니다. 그는 늘 제 취향대로 로맨틱 코미디 영화를 골랐습니다. 당신 이런 영화 좋아했나? 제가 묻자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가 좋아하니까 나도 좋아. 그의 세심한 배려와 변함없는 노력은 굳게 닫혔던 제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다시 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아빠랑 진짜로 다시 잘 지내려는 거야? 동네에 벌써 소문이 다 났어? 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응? 아직은 알아가는 중이야?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딸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조심해 엄마. 또 상처받으면 안 돼. 딸의 걱정은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딸의 걱정 섞인 전화는 제 마음속에 무거운 돌덩이를 올려놓은 듯 했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어김없이 카페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표정은 무언가 고민하는 듯 어두웠습니다. 표정이 안 좋아? 무슨 일 있어? 제가 묻자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딸이 우리 만나는 거 걱정하는 것 같아? 그는 고개를 숙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너무 큰 상처를 줬으니까.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그는 다시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미경아, 딸한테도 사과하고 싶어? 그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로요? 그의 진심 어린 눈빛에 저는 그가 진정으로 변하려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제라도 제대로 사과해야 해. 며칠 뒤 그는 용기를 내어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그의 옆에서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아빠야?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화기 넘어 딸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갑자기 왜요? 딸은 여전히 경계심을 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는 애써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연아, 미안해. 그때 너희 엄마한테도 그리고 너에게도 내가 너무 잘못했어. 정말 미안하다. 다시 잘 지내고 싶어? 딸은 한동안 침묵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행복하면 나도 괜찮아요? 근데 아빠 다시는 엄마한테 상처 주면 안 돼요? 절대요. 그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약속해. 절대 안 그럴게. 너희 엄마도 너도 다시는 아프게 하지 않을 거야? 그들의 통화를 들으며 저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닫혀있던 가족의 문이 다시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통화 후 저는 제 마음의 무거운 짐을 조금이나마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딸의 응원은 제게 다시 사랑을 시작할 수 있는 커다란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의 존재는 제 곁에서 점점 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갔습니다. 어느 날 그는 저를 특별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작은 도자기 공방이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제가 묻자 그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가 좋아할 만한 걸 좀 배웠어? 그는 도자기 굽는 기계 앞에 앉아 서툰 솜씨로 찻잔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내게 선물하고 싶어서. 직접 만들었어? 그가 건넨 투박하지만 정성 가득한 찻잔을 받으며 저는 다시금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고마워. 정말 예뻐. 그 찻잔은 그의 진심과 변화를 상징하는 소중한 선물이 되었습니다. 몇 달의 시간이 빠르게 흘렀습니다.
우리는 더욱 가까워졌고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시선은 여전히 따가웠습니다. 전 남편이랑 다시 만난대. 결국은 그 남자랑 다시 합쳤다더라. 그런 수군거림이 들려올 때마다 제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경아, 우리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다른 사람 시선은 중요하지 않아? 그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제주도 여행을 제안했습니다. 너랑 좋은 추억 만들고 싶어? 새로운 시작을 기념해서. 그의 진심에 저는 기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가자. 그의 변함없는 진심은 지난 10년간 쌓였던 제 마음의 상처를 조용히 치유하고 있었습니다. 제주도의 푸른 바다는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 했습니다. 우리는 에메랄드빛 해변을 거니며 지난 세월의 아픔을 잊고 마음껏 웃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그는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미경아, 너랑 이렇게 함께 있는 게 마치 꿈만 같아?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나도 행복해. 정말 행복해. 밤이 깊어 별빛이 쏟아지는 제주도의 밤하늘 아래 우리는 서로를 따뜻하게 안았습니다. 그 순간 지난 세월의 모든 아픔과 상처가 아물고 새로운 사랑이 움트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주도 여행 후 우리는 더욱 자주 만났습니다. 그는 매일 카페에 나타났고 이제 저는 그의 방문을 당연하게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세상의 시선이나 소문과는 상관없이 견고하게 자리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고 저는 그의 존재가 주는 안정감과 따뜻함에 익숙해졌습니다. 어느 날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경아, 우리 딸 좀 만나자. 정식으로. 그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우리가 다시 시작하려면 딸의 진심 어린 허락이 필요해. 이제는 딸도 받아들여 줄 거라고 믿어. 그의 진심 어린 마음에 제 가슴은 다시 한번 뭉클해졌습니다. 알았어. 같이 가자. 딸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내가 잘 얘기해 볼게. 그 주말 우리는 서울로 올라가 딸을 만났습니다. 딸은 여전히 어색한 표정으로 우리를 맞았습니다. 엄마, 아빠? 진짜로 같이 다니는 거야? 딸의 눈에는 걱정과 함께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응? 지연아, 이제 아빠랑 서로 알아가는 중이야? 그는 딸을 바라보며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지연아, 정말 미안해. 그때 너희 엄마한테도 그리고 너에게도 아빠가 너무 잘못했어. 딸은 그의 말에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행복하면 나도 괜찮아요? 근데 아빠 다시는 엄마한테 상처 주면 안 돼요? 절대요. 그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딸에게 약속했습니다. 절대 안 그럴게. 이젠 너희 엄마랑 너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할 거야. 저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랜 세월 단절되었던 가족의 끈이 다시 연결되는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그 후 우리는 셋이 함께 밥을 먹으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딸은 점차 그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진짜 많이 달라진 것 같아? 딸의 말에 그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 너희 엄마 덕분이지. 저는 쑥스러웠지만 제 가슴은 따뜻한 행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것만큼 소중한 것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시선은 여전히 따가웠습니다. 전 남편이랑 다시 만난대. 그렇게 이혼하더니 결국 다시 합쳤네. 소문이 퍼질 때마다 제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경아, 우리가 서로 믿으면 충분해. 다른 사람들의 말은 중요하지 않아? 그의 변함없는 믿음과 사랑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카페 문을 닫은 후 그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눈 감아봐. 그의 말에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그가 이제 떠봐라고 말하자 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제 눈앞에는 빛나는 은색 반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제 눈을 깊이 바라보았습니다. 미경아, 다시 시작하자는 거야? 이번엔 제대로? 너를 평생 지켜주고 싶어?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바보? 너무 늦은 거 아니야? 저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그는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며 속삭였습니다. 너랑 같이라면? 절대 늦지 않아? 다시는 널 놓지 않을 거야? 저는 그의 품에 안겨 한없이 울었습니다. 10년간의 아픔과 상처가 그의 따뜻한 포옹 속에서 모두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그의 대전 외곽 아파트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우리는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을 만들어갔습니다. 저는 예전처럼 카페를 운영했고 그는 매일 아침 저를 위해 따뜻한 커피를 내렸습니다. 그의 커피는 세상 어떤 커피보다 향기롭고 달콤했습니다. 딸은 주말마다 우리의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와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딸도 이제는 아빠와 자연스럽게 대화하며 웃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거나 수군거릴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시선과 편견에 맞서 우리는 서로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그 어떤 외부의 방해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보듬어주고 위로해주며 함께 웃고 울었습니다. 그와의 일상은 매일매일이 소중한 선물 같았습니다. 잠에서 깨어나 그의 얼굴을 보고 함께 아침을 먹고 나란히 카페로 향하는 모든 순간이 감사했습니다. 몇 달이 지났을 무렵 그는 충청도의 한 작은 마을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푸른 들판이 끝없이 펼쳐진 그곳에서 그는 미래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미경아, 우리 나중에 은퇴하면 여기서 살아보자. 작은 집 하나 짓고 텃밭도 가꾸면서 조용히 살면 좋겠다. 그의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농사를 잘할까요? 그는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랑 같이라면 뭐든 할 수 있어. 다시 시작할 용기가 생겨. 그의 눈빛에는 다시금 뜨거운 열정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변화는 저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저는 다시 삶의 활력을 되찾았고 카페 운영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카페는 단골 손님들 사이에서 소박하지만 따뜻한 공간으로 더욱 입소문이 났습니다. 그의 곁에서 저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충청도의 작은 마을을 다녀온 후로 함께 미래를 구체적으로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은퇴 후 살고 싶어 했던 그곳은 마치 우리의 꿈처럼 아름답고 평화로웠습니다. 작은 텃밭을 가꾸고 햇살 좋은 마당에서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는 상상을 하노라면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낡은 재킷을 입고 지친 표정을 짓던 예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운동을 시작했고 건강한 식단으로 몸을 챙겼습니다. 저는 그의 옆에서 그의 변화를 지켜보며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소박했지만 단단한 행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여전히 카페를 운영했고 그는 오전 시간을 이용해 집 주변 산책을 하거나 직접 책을 읽으며 여유를 즐겼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제가 카페 문을 닫을 시간에 맞춰 마중을 나왔습니다. 함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대전의 밤거리는 예전처럼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옆에 제가 있고 제 옆에 그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세상은 충분히 아름다웠습니다. 딸 지연이도 이제는 아빠와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주말마다 서울에서 대전으로 내려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종종 우리의 카페에 들러 아빠가 만든 빵과 엄마가 내린 커피를 마시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다시 아빠 같아졌어? 딸의 진심 어린 한마디에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딸의 눈빛에서 더 이상 과거의 상처나 걱정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빠의 변화를 기특하게 여기고 엄마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셋이서 함께하는 식탁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미래를 함께 그렸습니다.
딸은 우리가 은퇴 후 시골 마을에서 살겠다는 계획에 제가 자주 놀러 갈게요. 텃밭 가꾸는 것도 도와드릴게요. 라며 반색했습니다. 물론 세상의 시선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전 남편이랑 다시 만났대. 이혼 부부가 다시 합친 건 처음 본다. 와 같은 수군거림이 들려올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질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런 말들에 일일이 반응하거나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경아, 우리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다른 사람들의 말은 우리 행복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어. 그의 확신에 찬 목소리와 따뜻한 손길은 저에게 든든한 방패가 되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그의 곁에서 저는 다시 웃음을 되찾았고 잃어버렸던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이겨내는 용기에서 피어난다는 것을 그의 곁에서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우리는 대전에서 소박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제 곁에서 건강을 챙겼고 저는 그의 존재만으로도 하루하루를 웃음 가득하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카페의 단골 할머니가 어느 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미경아, 요새 너 얼굴이 아주 환해졌어? 뭘 해도 예전보다 더 밝아 보여. 저는 할머니의 따뜻한 말씀에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마도요. 요새 좋은 일들이 많아서 그런가 봐요. 그 순간 저는 진심으로 행복하다고 느꼈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잊고 지냈던 감정이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단순한 재결합을 넘어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를 용서하며 다시금 진정한 사랑을 찾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10년 전 우리는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고 헤어졌습니다. 그 상처는 저에게 깊은 좌절과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모든 것을 치유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처는 깊어졌고 저는 사랑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김영호 씨의 진심 어린 노력과 변함없는 사랑은 얼어붙었던 제 마음을 녹였고 다시금 사랑에 대한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용기를 주었고 저는 그에게 다시 삶의 의미를 선물했습니다. 서로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었던 사람이 이제는 서로에게 가장 큰 위로와 행복이 되어 주었습니다. 딸 지연이의 응원과 이해는 우리의 재결합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묶인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세상의 모든 시선과 편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외부의 어떤 판단보다도 강력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그의 손을 잡고 대전의 밤하늘을 봅니다. 도심의 밤하늘에는 많은 별들이 빛나지 않지만 그의 곁에서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이겨내는 용기에서 피어난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에도 혹시 망설이고 있는 사랑이 있다면, 혹은 과거의 아픔 때문에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하고 있다면 용기를 내보세요. 진심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과 용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저희의 사연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한 모퉁이에서 다시 마주한 오랜 인연,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난 회복과 재회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박미경 씨와 김영호 씨의 사연은 오랜 상처와 오해를 넘어선 진심 어린 용서와 이해, 그리고 변치 않는 사랑의 힘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여정입니다.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서로를 그리워하고 후회했던 두 사람의 마음이 다시 만나 결국은 가족의 상처까지 보듬고 치유하는 과정을 우리는 함께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이혼 부부의 재결합을 넘어섭니다. 이는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는 흔한 말보다 진심 어린 노력과 용기, 그리고 서로를 향한 믿음이 관계를 회복하고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진정한 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미경 씨가 과거의 아픔을 딛고 다시 사랑을 받아들일 용기를 내고
영호 씨가 진심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며 딸과의 관계까지 회복하는 과정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과 함께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게 합니다. 삶은 때때로 우리에게 예측할 수 없는 시련을 안겨줍니다. 과거의 아픔에 갇히거나 세상의 편견에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박미경 씨와 김영호 씨의 사연처럼 서로를 향한 변치 않는 마음과 끈기 있는 노력, 그리고 진정한 용기가 있다면 우리는 어떤 시련도 극복하고 결국은 더욱 단단하게 서로를 묶어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들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따뜻한 위로와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사랑은 어떤 시련도 극복하고 결국은 더욱 단단하게 서로를 묶어준다는 것을 기억하며 여러분의 삶에도 따뜻한 봄날처럼 새로운 시작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